영예이징? 아니 이제 늙지 말고 더 젊어지지. 굉장히 너 세월 맞았니?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원하는 아름다움과 동양에서 원하는 아름다움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뭐 말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서구형에서는 이 얼굴이 거의 여신급 얼굴이에요. 동양에서는 짧은 얼굴과 동그란 얼굴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동양권에서는 일단 동그랗고 동글동글한 눈매를 가지고 좀 그런 얼굴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동안 얼굴에 대해 좀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옛날에 타임즈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때 저희 샵을 영예이징 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봤던 단어가 영예이징이었어요. 한참 뭐 웰빙, 웰다이 이런 거 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웰에이징, 예쁘게 잘 늙자 해서 영예이징? 아니 이제 늙지 말고 더 젊어지지. 그리고 노화가 질병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당뇨도 결국에는 노화로 인해 생기는 거고 뭐 신장 고혈압 이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약들이 이제 나옴으로써 우리가 이제 늙고 싶어도 늙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직은 먼 얘기긴 하지만 일부 연예인들은 이미 이 영예이징 프로젝트가 시작된 연예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안 얼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준의 동안 얼굴의 첫 번째는 얼굴 길이가 짧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선호도가 있겠지만 얼굴이 약간 길면 도회적으로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이미지가 있고 짧으면 귀엽고 나이가 어려 보이고 상냥하게 보이는 그런 착한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얼굴을 봤을 때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약간 얼굴이 기신 분들은 좀 더 잘 쳐져요. 방치했을 때. 그리고 얼굴이 둥그런 사람들은 방치했을 때 옆으로 조금 더 널대대하게 벌어질 수 있겠죠. 긴 얼굴이 동그랗게 되거나 동그란 얼굴이 긴 얼굴로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너 세월 맞았니?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부가 진짜 길면 다크서클도 유난히 더 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테라피, 뭐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옷 입는 거 전반적으로 다 갖춰졌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나 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얼굴이 짧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광대를 많이 쓰고 이래서 전체적 경계가 무너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여주고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서 아무리 짧은 얼굴도 조금 더 길어집니다. 내 얼굴에서 조금 더. 그 내 얼굴에서 조금 더 길어진 얼굴을 본래 내 상태로 돌려주는 거죠. 그 상태를 그리고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추구하는 테라피이거든요. 성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동양인들이 이제 쌍꺼풀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쌍꺼풀 수술을 시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취직해서 돈을 벌면 코를 조금 많이 손대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대일수록 이목구비에 대한 성형에 관심이 많은데 30대 후반이 넘어가고 40대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이제는 눈 이쁘고 코 이쁘고 이런 이목구비에 대한 그런 걸 넘어서 전반적인 얼굴형 그 중에서도 하관 연예인들 얼굴 한번 보시면 어떻게든 뭐 쌍꺼풀도 이마 라인도 다 광대도 다 당겨 올려서 주름 하나 없는데 정말 어찌하지 못하는 하관에 대한 노화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아름다움과 동안과 고급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앙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하관 입술, 이 여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하면 너무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평상시에 하는 어떤 생활 습관하고 너무 직결돼서 성형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막 혼자 셀프로 하는 관리가 막 엄청 나돌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동안의 키워드는 나이가 들수록 하관에 있다. 이게 테라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얼굴이 막 변하거나 뼈를 깎아낸 것 같은 그렇게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더 자연스럽고 늙지 않고 이게 제가 봤을 때 테라피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얼굴이 변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오는 거고 사실은 체형에서부터 변형이 오거든요. 이분은 저한테 체형 관리를 받으러 오셨다가 가끔씩 시간이 되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만 얼굴 테라피를 병행하시는 분이에요. 디스크가 너무 심하셔서 척추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오신 분인데 이걸 라인을 좀 잡아드리니까 몸이 바르게 서면 얼굴도 바르게 서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분은 원래 얼굴도 작고 예쁘신 분인데 케어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라인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테라피로 정리해드리고 척추를 좀 바르게 라인을 잡아드리는 관리를 제가 병행을 해드렸고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꾸준한 관리가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제 아는 친한 동생은 호주 여행을 가서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언니 나한테 걔가 저 멀리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나 봐. 안 그래도 턱도 이렇게 이중턱이고 턱도 긴데 설거지 하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럼 설거지 하니까 걔가 나한테 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경 쓰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그랬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이 됐어. 걔가 설거지할 차례가 된 거야. 근데 걔를 봤는데 걔는 어떻게 설거지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 자기 표정 거의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걔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 표정 많이 해요. 정말 너무 가장 우리 얼굴 안 이뻐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입에 그 딱딱하게 여기가 이제 굳으면서 여기 입에 주름 생기면서 진짜 아까 말했던 하관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걔한테 야,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걔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 내 표정을 어느 순간에 메타인지로 생각을 하게 돼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순간에 이걸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술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설근하고 영향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 습관에 가만히 있을 때 내 표정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됐는데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헬스장에서. 근데 거울을 딱 보고 무거운 중량을 이렇게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운동을 몇 시간 하고 평상시 있을 때도 인매에 제가 알고 봤더니 그렇게 입에 힘을 주고 있는 거를 정말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의식하는 거야. 나는 내가 무의식 중에 어떤 표정을 많이 짓고 있지? 이런 걸 한번 의식해 보시고 할머니들이 특히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점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중앙부를 항상 올리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운동했다면 지금 제발 누가 내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턱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괴고 있는 이런 행동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쏟아지면 얼굴이 위축되고 밑으로 처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반다. 세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항문도 쪼아주시고 내가 평상시 신경 쓰지 않는 내 무의식 표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세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하니까 항상 잡아주시고 골반, 고관절 같은 거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 가장 안 좋은 습관을 꼽으라 하면 입에 힘 주고 있는 거. 특히 여기 이거 많이 쓰는 거. 저는 아랫 이빨을 미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치아 교정을 어렸을 때 밑에 했기 때문에 철 있잖아요. 그거를 혓바닥으로 자꾸 미는 습관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민했던 게 혓바닥을 위로 올려주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는 엄마로서 매일 이거 못해요.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꼭 마사지를 합니다. 조금 더 처졌던 부위들은 좀 당겨 올라지는 효과가 있고 얼굴 틀을 어느 정도 좀 잡아주고 나서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것도 1회 관리 전후 사진인데요. 이분 연세는 일단 70대 후반이십니다. 1회 관리 전후 사진이고요. 골반이 거의 뒤로 완전히 빠져있는 분이었거든요. 그거를 좀 바르게 잡아드리는 거를 되게 중점적으로 두고 나이가 있으니까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이대에서 가장 예쁜 얼굴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0대인데 50대가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꾸준히 관리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얼굴 안에서 가장 예쁜 얼굴을 찾아줄 수 있는 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여기를 이제 코를 기준으로 약간 얼굴이 긴 게 조금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를 너무 이게 위쪽으로 주시면 안 돼요. 눈이 위 아래로 커지게 보이는 것보다 가로가 좀 길어 보여야 길어 보이지 않고 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 가로 길이가 좀 길어 보이게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조금 더 포인트 메이크업을 좀 하는 편이고 살짝 여기 밑트임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여기 코 이렇게 한번 해서 하이라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태양광 밑에서 보면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하진 않나. 꼭 하는 거는 입술 윗입술을 너무 얇게 그리지 않아요. 이 라인하고 이 입술 라인이 좀 짧아 보일 수 있게 그 정도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에요. 동안 관리를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좀 엄마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정말 가진 재원이 많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안 그래도 없는 머리숱에 머리카락도 너무 얇고 아이까지 셋 낳았더니 진짜 머리도 있잖아요. 텅텅 정수리가 비어 보일 정도로 그다음 피부도 정말 얇아요. 스킨이. 그래서 약간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제가 맞은 거였거든요. 어느 순간 보톡스도 끊게 되었어요. 재원이 없는 나의 몽뚱이긴 하지만 최대한 내 몸에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한번 커버해보자 자연스러운 동안으로 제가 이 모드를 가지고 케어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까지 가장 끊기가 어려웠던 게 보톡스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안 웃어지는 거야. 젊었을 때는 그게 좀 안 웃어져도 새침해 보이고 예뻐 보였는데 어머 나이 들어가지고 안 웃어지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보톡스 없이 좀 각질층을 좀 통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 샵에 있는 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좀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서 표피층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꼭 피부과가 아니어도 할 수 있거든요. 튼튼하게 각질층을 만들면서 좀 주름이나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었고 당장은 티가 안 났지만 어차피 이래도 시간이 가고 저래도 시간이 간다면 예쁘게 늙자라는 마인드로 시작하게 됐는데 꽤나 저는 만족스럽게 효과를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채널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해보고 피부관리시 원장이라서 비싼 돈 주고 너 많이 관리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했더니 정말 이렇게 됐더라 라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